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14강입니다. 지난 시간에 그 사적인 말하기에서 뭐 칭찬부터 쭉 사과까지 말씀드렸고,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 안 나가셔도 공적으로 이렇게 모임 같은 데서 말할 기회가 많이 있죠. 이제 그런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우선 제 어떤 일화부터 하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요.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. 제가 여의도에서 설렁탕을 점심 때 먹고 있었어요. 근데 전화가 와서 광복절 경축사를 어떻게 작성할지를 발제를 해라.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시겠다. 그러니까 대통령 주재 그 회의에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제가 그 말을 들은 순간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. 아,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. 오래 버텼다.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기는 어렵겠다. 내가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은 나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. 저는 대화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 회사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그 조별 토론이었어요. 토론하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 또 발표를 해야 돼. 그 공포예요, 공포. 내가 걸릴까 봐. 저는 그걸 매번 겪었거든요. 회의도 너무나 힘들었어요. 근데 대통령 앞에서 발표라니. 그래서 그때 그만둬야 되겠다.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.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 뭐 나가면 대통령님 뵐 일도 없고, 거기 참석하는 분들, 뭐 장관, 뭐 수석님들 밖에 나가면 내가 길에서 만날 일도 없잖아요. 여기 나가면 끝이에요. 그럼 나가기 전에 그냥 확 발표 한번 하고 나가? 개망신 한번 당하고, 망신 한번 당하고 나가? 뭐 못할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걸 다 썼어요. 원고를 만든 거죠. 발표 원고를. 그걸 다 외웠어요. 그걸 며칠간 머릿속으로 계속 해봤어요. 그 처음부터 끝까지. 그리고 딱 발표장에 가서 천정을 딱 보고 처음부터 외운 걸 쫙 그 무슨 천자문 외우듯이 쫙 얘기를 했어요. 발표가 딱 끝났어. 다 외운 걸 발표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.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. 사람들이 쟤 뭐지? 이런 분위기야. 대통령님도 잠깐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. 대통령님도 뭐야 이거? 그런 느낌이 제가 느끼기로는. 대통령님께서 질문 있으세요? 그러시는 거예요. 아무도 질문을 안 해. 쟤를 구해줘야 되겠다. 제가 무슨 병이 있구나. 저기서 빨리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. 쟤 쓰러지겠다. 제가 그냥 글이나 쓰는 애지 쟤는 말을 못하는 애구나. 그래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내려왔어요. 저는 그게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지만 저는 했다는 거. 저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그게 성공했다는 거. 중간에 그 포기하지 않고 해냈다는 거. 그게 저는 제가 말하기 인생에서 그 변곡점이 됐어요. 그때부터 좀 말문이 제가 트였던 것 같아요. 그 이제 이 직장에서 말을 하는 거는 크게 네 부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발표 연설입니다. 두 번째는 회의 토론. 회의하고 토론하고. 세 번째는 보고하거나 대화하거나. 네 번째는 침묵입니다. 첫 번째 연설, 무슨 발표, 강연 이런 것은 일대 다 대응이에요. 내가 혼자 뭘 하고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. 두 번째 회의는 다대다 대응이에요. 그죠? 나 혼자 말하는 거 아니죠. 여럿이 말을 하죠. 토론도 마찬가지고. 세 번째 보고라든가 이건 1대1이에요. 이제 대화가 여럿이 되면 그건 회의나 이런 걸로 되는 거고요. 마지막 침묵이 있는데 하나씩 뭐 방법을 좀 제가 깨달은 방법을 말씀드리면, 연설이나 발표는 저는 두 가지를 챙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. 해야 될 말, 할 말, 듣고 싶은 말. 발표건 연설이건 내가
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.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야. 정해진 말이 있어요.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. 내가 하고 싶은 말. 그게 이제 거기에 자기 어떤 핵심 메시지가 담기는 거고, 보통 거기에 자기 경험도 담길 수 있고, 자기의 어떤 뭐 철학이건 가치관이건 아니면 뭐 자기의 경험이건 자기 말이죠. 자기 말이 이제 거기 담기는 거고, 듣고 싶은 말은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내용들이에요. 뭐 발표도 당연히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있죠. 제가 예전 첫 시간에 뭐 질문 얘기하고 이럴 때 그런 말 궁금해하고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된다. 그런데 바로 그런 말들이에요. 예를 들어 연설을 쓰면은 그 대통령 연설을 들을 사람들, 그 대상을 찾아가서 취재를 했어요. 어떤 얘기 듣고 싶냐. 되게 그런 분들을 뭐 기본적으로 뭐 칭찬도 듣고 싶고, 또 무슨 그 격려나 아니면 어떤 선물 같은 거, 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든가 이런 얘기도 이제 다 그런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죠.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이제 대통령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. 그분의 철학이라든가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.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말은 그 주최 측에 있어요. 행사를 주관한, 그리고 그 행사 그 연역이라든가 그 행사 자체에 그 행사의 성격을 알면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되고요. 다른 하나는 발표건 연설이건 기본적인 그 틀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그 직원들 대상으로 그걸 모두 격려사라고도 하고 뭐 치사라고도 하고 이런 걸 하신다. 그러면 딱 이 순서예요. 1번 그 구성원들이 만든 업적 그 실적을 얘기하고, 두 번째로 치하하고 감사를 표하고, 세 번째로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았다고 그러고, 네 번째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해요. 과제, 앞으로 향후 과제.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가야 할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당부를 해요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나도 여러분께 뭘 해주겠다고 그래요. 일곱 번째로 잘해보자고 우리. 기본 틀이 있어요. 이게 틀이 하나는 아니에요. 근데 몇 개 안 돼요. 축하 연설 또는 어떤 기념식의 연설, 또 발표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종류별로 기본 틀이 있다는 거죠. 그 기본 틀을 기존에 있던 거를 좀 연구하셔가지고 틀을 갖춰라. 이게 이제 우리가 발표 연설을 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회의 토론이죠. 이 둘 다 정말 하기 싫은 거고 두려운 거예요. 회의는 하기 싫고 토론은 두렵죠. 우리 토론 해본 적이 없어요. 이 회의가 왜 그렇게 하기 싫은가? 내가 가만히 보면 회의는요, 주로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일장 연설을 하고 뭔가 과제를 주고 쪼고 실적을 쪼고 뭐 이런 자리예요. 그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은 그 주재한 사람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뭐 회의를 사실은 할 이유가 없어. 그러니까 회의는 싫은 거야. 자기 시간 낭비하고 그 쪼임을 당해야 되고 뭐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래서 회의가 이제 좋을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제 경험으로는 직장 다니면서 회의 정말 많이 하거든요. 사실은 발표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아무것도 않거나 조용히 있거나 말은 그거밖에 안 해요. 직장에서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회의 시간 정말 많죠. 근데 회의를 가만히 보니까 회의 때 정보가 공유가 돼요. 정보를 회의 때 얻을 수 있어요. 그리고 회의는 평가받는 자리예요. 면접 자리 같은 거. 회의 때 딱 평가가 이루어져. 누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고 준비를 했고 뭐 이런 누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게 평가가 이루어져요. 또 회의는요.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돼요. 회의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소 관계가 결정이 돼. 이게 같이 모이는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회의 때 같이 해보면 아 저는 나한테 굉장히 우호적이구나. 아 쟤는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. 이런 걸 이제 느낄 수도 있는 게 회의 자리. 그러니까 자기 어떤 관계를 만드는 자리라는 거죠. 그래서 회의를 싫어하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. 특히 이제 우리는 토론 같은 게 거의 없다시피 하죠. 토론이나 회의나 이렇게 해보면
적을 안 만들려고 남의 말에 반대되는 얘기 않고요. 대충 머릿속으로는 이 회의나 이 윗사람의 생각만 읽으려고 그래요. 그래서 그거에다 맞춰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적인 결과물도 나오지 않고 그 참여하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죠. 그래서 저는 이런 회의나 토론을 할 때 뭐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냐면요.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.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뭔가를 점수를 따고 내가 뭘 얻었을 거다. 말 많이 한 거 절대 점수 못 따요. 내가 말에 막 점유율이 높아가지고 내가 막 주도를 하고 아 내가 잘했어. 이런 생각 착각이에요. 오히려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 회의나 토론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. 후한 점수 안 줘요.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. 뭔가 이렇게 막 비판적으로 막 얘기를 잘하고 까칠하게 하면 막 반응이 좋아요. 사람들이 그런 말은 되게 재밌어 하거든. 근데 나중에 돌아서면은 그 사람은 그냥 까칠한 사람, 왠지 그런 인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죠.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. 회의할 때나 뭐 이렇게 그 주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뭐가 포커스가 맞춰지죠.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잘 받아주고 그 사람 말을 뒷받침해주면은 뭔가 점수를 더 딸 것 같죠. 그 사람은요, 주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많아요. 오히려 소외되고 발언 기회를 못 얻고 이렇게 좀 그 음지에 있다고 그럴까? 그런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그런 사람을 끌어들이고 북돋아 주는 사람, 그런 사람을 더 높이 사죠. 잘 비유 맞추고 하는 것보다. 또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완벽하게 말을 하고 뭐 청산수수 같이 막 쫙 했어. 자기는 기분이 좋아. 사람도 별로 안 좋아요. 실수도 좀 하고 빈틈도 보이고 그게 허점이 있는 걸 드러낼 때 훨씬 사람들의 호감이 더 높아져요. 또 이런 거 있죠. 서로 이렇게 말싸움이 붙었어. 언쟁이 붙은 거야. 토론 같은 거 할 때. 그럼 이기면은 이기려고 하죠. 그럼 이기면은 과연 그 사람이 점수가 더 많이 땄을까? 그거를 지켜본 사람들은요, 꼭 그 이긴 사람한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아요. 자기 혼자 그냥 기분 좋은 거야. 후련하고 막.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일이 될 수가 있다. 그래서 저는 토론이건 대화의 자리건 물론 자기 어떤 역할도 하고 존재감 있게 해야죠. 근데 결코 이렇게 튀는 거, 겉도는 거 이거 다 안 된다.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 해야 될 말을 딱딱 하면서 역할을 다하는 거. 그러니까 막 이기려고 하고 막 주도하려고 그러면 토론할 때 흥분하게 되고 막 이거 다 마이너스입니다. 토론과 회의는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. 세 번째가 이제 보고 대화죠. 1대1 관계. 저는 보고를 우리가 하는 거를 좀 꺼리고 가급적 보고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. 근데 보고야말로 그 자체가 소통이에요. 저는 보고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. 되게 이제 이런 생각에서 보고를 안 하죠. 알고 있을 거다. 그리고 또 나와 생각이 같을 거다.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윗사람도 생각이 같을 거다. 근데 보고는요, 사전에 해야 됩니다. 상사가 찾았을 때, 그거 어떻게 돼가, 보고하라고 그럴 때 하면은 이제 벌써 후수를 두고 늦는 거죠. 선수를 이제 쳐야 되고요. 또 되게 안 좋은 보고는 피하는데 안 좋은 보고일수록 더 해야 되는 거고요. 또 보고를 하고 나서 그 보고받은 사람이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. 확인해 봐야 돼요. 자기 말을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파악해 봤는지.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상황이 바뀌고 원래 그분한테 이렇게 부여받은 과제와 좀 다른 방향으로
일이 진행이 될 때 반드시 그때그때 보고해야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정말 보고만 잘해도 직장 생활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이제 횟수를 이제 적게 하는 거, 이게 하나 이제 문제고, 뭐 보고할 때 저는 핵심은 윗분이 궁금한 거, 가려운 곳 긁어주는 거. 그래서 그 윗분이 어떤 걸 궁금해하고 뭘 알고 싶어 하는지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하죠.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보고도 마찬가지고 대화도 마찬가지인데요.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보고를 받는 사람과 나, 대화하는 사람과 나, 뭘 맞춰야 돼요. 그럼 뭘 맞추냐? 첫 번째,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. 주파수. 주파수가 안 맞으면 라디오가 지직 소리 나요. 주파수가 맞아야 소통이 잘 되는 거죠. 아내하고 나는 그런 면에서 한 30여 년 사니까 주파수가 정말 맞아요. 아내가 여보 청소기 좀 돌려. 그러면 제가 세탁기를 돌려요. 근데 세탁기 돌리는 게 아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야. 그걸 알아먹어. 아니, 그게 주파수가 딱 맞으면요. 뇌파가 이렇게 연결이 되나 봐. 이심전심이 되나 봐. 나도 청소기를 세탁기로 알아들어요. 세탁기를 딱 돌리면 아내가 고마워 그래요. 자기는 청소기 돌리라고 해놓고. 이게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. 이심전심이 되는 거야. 그 라포르 상태라고 그러죠. 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주파수가 맞는 거. 그래서 그 상사의 의중도 파악하고 한마디 툭 해도 알아먹는 거야. 이게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. 두 번째 맞춰야 될 건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. 눈높이. 이건 주파수하고는 좀 다르죠. 결이. 예를 들어 어떤 상사를 보면은 막 수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두괄식, 어떤 사람은 미괄식,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어떤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뭘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, 아, 됐고. 그래서 뭐야?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. 저는 그런 것은 뭐 주파수는 어떤 의중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어떤 나에 대한 요구, 뭐 기대 이런 걸 파악하는 거라면 이건 눈높이 맞추는 거라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에게는 뭐 쉽게 얘기하고 그런 거죠. 이 눈높이 맞춰야 됩니다. 세 번째 맞춰야 될 건요. 주제에 맞춰서 얘기하죠. 주제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. 네 번째는요. 분량 맞춰야 돼요. 분량.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상사건 또는 친구건, 그러니까 1대1 동료건 간에 그 자기 말의 분량이 있어요. 적어도 1대1 관계에서 대화할 때 그쪽보다 적게 말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분량을 맞춰야 된다. 오늘 내가 너무 많이 말했다. 그러면 많이 말하면요. 나만 손해예요. 왜 그러냐면 내 건 다 보여주고 저쪽 건 덜 듣고, 그리고 또 다 보여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쪽 사람이 별로 싫어해요. 나만 많이 말했다고.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막 여기에 주인이 되고 막 이러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분량 맞춰야 돼요. 분위기 맞춰야 돼요. 어떤 사람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이게 좀 가라앉은 분위기인데 막 들뜬 이게 업돼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, 이 분위기 보통 좀 이런 어려운 말 톤 앤 매너라고 하죠. 회장님이나 이런 게 그 말씀 자료 같은 거 쓸 때는 제일 위에 톤 앤 매너를 써요.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다. 좀 격앙된 말씀 하셔야 됩니다. 아니면은 좀 담담하게 하셔야 됩니다. 이런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.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상대 스타일에 맞춰야 돼요. 사람마다 다 달라요. 어떤 사람들은 막 주도하는 스타일, 또는 어떤 사람은 신중한 스타일,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사교적인 스타일. 그 상대의 스타일이 어떤가, 어떤 유형인가, 거기에 맞춰서 막 사교적으로 말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은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스타일에 맞춰줘야 된다.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맞으면 뭐 분위기에 맞추고 유형에 맞추고 분량 맞추고 주제에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, 결국은 우리가 어떤 대화에 성공하는 길은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해요.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맞춰주는 거죠.
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100% 물론 운 좋으면 성공할 수 있죠.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. 단지 그냥 기대할 뿐이죠. 희망사항일 뿐이죠. 그렇지만 내가 맞추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침묵입니다. 침묵.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죠, 애리조나 총기 난사 추도식에 가서 51초간 침묵했죠. 침묵으로 말했죠. 침묵으로 위로하고 침묵으로 분노를 표했죠. 저는 이 침묵이 말의 바탕색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기본인 거죠. 예전 우리 휴대전화 광고 중에 잠시 휴대전화 꺼두셔도 좋습니다. 근데 늘 말하다가 잠시 꺼두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침묵의 바탕 위에서 말을 그려나가야 한다.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침묵을 하고 있으면 제가 뭘 삐져서 그러나? 그렇게 볼까봐. 나 이렇게 삐지지 않았어. 나 이 분위기 지금 좋아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요. 혹은 말을 안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모르고 할 말이 없나 보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강박을 가지고 자꾸 이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. 근데 이런 조급함,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다. 기본을 침묵에 둬라. 침묵을 하면요. 침묵하는 사람을 주목해요. 제가 이렇게 말이 없죠, 오늘. 그리고 말을 하다가도 잠깐 멈추면은 사람들이 딱 주목하는 효과가 있죠.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말실수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고, 그래서 이제 침묵은 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,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는 말하려고 태어났다. 이게 쓸데없는 말을 또는 문제가 되는 말을 안 해야지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해야 된다.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면 말하는 사람, 듣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말하고 학생은 듣고, 직장에 가보니까 상사는 말하고 부하 직원은 듣고, 이게 말에 어떤 위계가 있어요. 말이 평등하지 않아요. 근데 우리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존대어, 무슨 존칭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그 자체가 어떤 층을 형성하고 있고요. 윗분들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죠. 근데 아랫 사람들은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. 윗분 마음에 드는 말을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. 이건 말이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. 또 윗분들은 하기 싫으면 자기가 말하기 싫은 부분은 말을 안 해요. 근데 아랫 사람들은 이실직고 해야 돼. 모든 걸 얘기해야 돼. 그러니까 침묵하고 싶어도 침묵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.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저는 이 부분이 빨리 깨져야 된다, 우리 사회가. 이 앞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융합의 시대, 소통의 시대, 또 갈등이 항상 상존하고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, 이런 시대에 말이 살아나야 된다. 윗사람들은 이미 말 많이 하고 있어요. 이제는 아랫사람들 차례예요. 윗사람 말보다는 아래서 하는 말, 윗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조언한다거나 제안한다거나 이런 말이 저는 조직이건 가정이건 사회건 간에 이걸 활성화시키고 뭔가 혁신을 이루고 변화를 만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말들이다. 생각해 보세요. 자녀가 부모한테 뭔가를 제안을 하건 충고를 하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 말을 그냥 흘려 듣겠어요? 귀담아 듣죠. 부모가 하는 말은 자녀가 흘려 들을 수 있어도 마찬가지예요. 직장에서도 그렇고, 저는 거꾸로 타는 말이, 올라가는 말이, 분수처럼 치솟는 말이 훨씬 힘이 더 있다. 떨어지는 말보다.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하자가 아니고 각성이 필요해요. 아랫사람들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분투가 필요하다고요. 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. 말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.
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고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고요. 그게 뭐 토론의 말이건 뭐 발표의 말이건 뭐 보고나 대화의 말이건 오늘부터라도 나도 좀 말 좀 잘해야 되겠다.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